자, 첫 번째, 과학에서 말하는 일이라는 게 뭔지를 배워야 돼. 과학에서 말하는 일. 과학에서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 일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어떤 물체를 힘의 방향으로, 힘의 방향으로 이동시켰을 때, 자, 요게 바로 과학에서 말하는 일이에요. 물체를 힘의 방향으로 이동시켰을 때 우리는 일을 했다고 한다야. 자, 요게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 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구하기로 한 거예요. 힘 곱하기 이동거리로 우리는 일을 구할 거야. 자, 우리는 이를 우리가 W라고 부르고 힘은 F라고 쓰고 이동거리는 S라고 했을 때 W는 F 곱하기 S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자,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두 번째 일의 단위야. 자, 일의 단위는 어떻게 쓰게 돼 있냐면 자, 힘의 단위에는 뉴턴이라는 게 있고, 이동거리는 미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 단위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 줄이에요, 줄. 줄은 에너지거든. 에너지의 단위로 쓰는 게 줄인데, 이 뉴턴 미터의 단위하고 줄의 단위가 똑같은 거야. 그러면,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1 뉴턴 미터라고 하는 것은 1뉴턴의 힘으로 물체를 1미터 이동시킨 일의 양이에요. 이게 1뉴턴 미터야. 그러면 역시 1줄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겠지? 네, 1뉴턴의 힘으로 물체를 1미터 이동시킨 일도 1줄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네, 이게 바로 일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렇다면 자 여기에서 1의 양이 0이 되는 경우를 먼저 배워볼 거예요. 자 1이 0이 되는 경우 1이 0이 되는 경우 분명히 있지요. 네. 자, 왜 1이 0이 되는 경우가 있는지 F 곱하기 S에서 생각을 해봐. 하윤이가 생각해봐. 1이 0이 되는 경우 두 가지 여기서 나오지? F가 0이거나 S가 0이요. 그렇지 그거야. 그 두 가지는 무조건 나오잖아. 그러면 잘 봐. 첫 번째 F가 0인 경우 이거는 뭐냐면 물체에 힘을 주지 않았을 때야. 물체에 힘을 주지 않은 경우예요. 그치? 네, F가 힘이니까. 그러면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이런 거예요. 자, 마찰력이 이거 되게 중요해요. 마찰력이 없는 곳에서 물체를 끌어당길 때. 자, 마찰력이 없으니까 물체를 끌 때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냥 쭉 미끄러지거든. 그게 뭐와 같으냐면 책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 마찰력이 없는 빙판에서 빙판이 얼음판이죠. 네, 물체가 등속 운동할 때 등속 운동이에요.
자, 등속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우리 등속운동한다 그랬었지? 네. 그거야. 자, 이때는 힘이 0인 경우라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또 S가 0인 경우지? 네. 힘을 줬는데 S가 0인 경우 뭐가 있겠니? 자, 이동거리가 0인 경우야. 이동거리가 없는 경우. 자, 힘을 주었으나 이동거리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죠. 자, 벽을 밀어. 벽이 움직이나? 아니요. 안 움직이잖아. 네. 그러면은 이동거리가 없는 거니까 이 경우에도 역시 회전율이 0이라는 얘기야. 그치? 그 네.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자, 바위를 들어 올렸어요. 바위를 들어 올렸으나 움직이지 않았어. 자, 이런 경우는 모두 이동거리가 0인 경우지. 이해됐지? 네.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세 번째. 이거 꼭 알아야 돼. 이거를 꼭 기억해둬. 꼭, 꼭 기억하자. 자, 어떤 경우냐면, 힘의 방향과 물체 이동 방향이 수직인 경우야. 자, 요 경우, 여기에는 세 번째 위에 거 한번 보자. 이동거리가 0인 경우. 자, 물체를 들고 서 있다. 하나 더 쓰자. 들고 있는 경우. 자, 물체를 가만히 들고 서 있기만 했어. 이동 안 했어. 그러면 회전율이 0이지. 네. 이런 경우들이 다 회전율이 0이고, 세 번째가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수직인 경우도 회전율이 0이에요. 그 경우 꼭 알아둘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이거야. 물체를 들고 수평하게 걸었어. 걸었다. 자, 이 경우가 왜 회전율이 0이냐면, 봐봐. 어떤 사람이 이 물체를 들었어. 들면은 위쪽으로 힘을 주지. 네. 그리고 이 물체는 중력에 의해 밑으로 작용하지. 네. 근데 수평하게 걸었어. 그럼 봐봐. 자, 들려고 하는 힘에도 중력에도 다 직각이잖아. 네. 이런 경우는 회전율이 0이야. 꼭 기억해야 돼. 알겠지? 네.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물체를 들고 계단을 올라간다고 보자. 계단. 자, 이런 계단을 올라갈 때, 자, 이 사람이 물체를 들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해준 일이 있는 거야. 네. 근데 여기에서 계단도 옆으로 이동하지. 네. 이럴 경우는 해준 일이 0이에요. 여기는 일이 없어. 그리고 또 올라갈 때 일을 해주고, 또 옆으로 갈 때 일을 안 하고, 올라갈 때 일하고, 옆으로 갈 때 일을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저거야. 그래서 해준 일이 0이 되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가, 자, 등속 원운동 하는 경우. 자, 등속 원운동. 자, 등속 원운동 하는 경우, 이거는 선생님이, 자, 이렇게 한번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 보자. 여기에 예를 몇 개 쓸 거예요. 자, 자, 여기에 물체를 매달고 등속으로 원운동 시킬 때, 자,
모든 힘이 이게 구심력이라고 불러. 구심력. 중심으로 작용하거든? 네, 그런데 얘는 이 방향으로 날아가려고 해요. 이게 직각이지? 네, 이게 운동 방향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구심력, 힘의 방향과 이게 등속 원운동 시키는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런 거죠. 지우개를 자, 실로 묶어 등속 원운동 시켰다. 자, 우리가 지우개 같은 걸 실로 묶어서 손을 들고 빙빙빙 돌릴 수 있지. 네, 그때 해준 일이 0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인공위성이 지구 주위를 돌죠. 네, 인공위성이 지구 주위를 등속 원운동할 때, 원운동한다. 그럴 때 지구가 인공위성에 해준 일도 0이고, 인공위성이 한 일도 0이고, 그 다음에 또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지요. 네, 이럴 때도 지구가 달에 한 일도 0이고, 달이 지구에 대하여 한 일도 0이고. 자, 이런 경우가 모두 해준 일이 0이 되는 경우.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 중력에 대하여 한 일과 물체를 끌 때 하는 일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살펴볼 거야. 일의 계산. 자, 일의 계산은, 자, 첫 번째, 물체를 끌 때 하는 일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일은 끄는 힘과 곱하기 이동거리로 하면 돼요. 자, 이거는 되게 쉽지? 네, 끌어당기는 방향으로 힘을 얼마를 줘서 얼마만큼 이동시켰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예를 들면은, 자, 10kg 물체를 10N의 힘의 방향으로 5m 이동시켰다. 이동시킨 때 한 일은 얼마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음, 10n 곱하기 5m? 그렇지. 16톤 곱하기 5m 해가지고 50Nm 해도 되고 50줄 해도 되는 거야. 자, 왜? 16톤의 힘으로 끌었으니까. 그 방향으로 5m 이동시켰으니까. 알겠지? 그렇게 네, 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거기 보면은 중력에 대하여 한 일과 중력의 한 일은 서로 달라요. 그 말 뜻을 잘 알아야 돼. 중력에 대하여 한 일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요건 여기다 직접 쓸 테니까 봐. 물체 무게 곱하기 들어올림 높이예요. 자, 그러면 또 물체 무게는 어떻게 구하지? 무게는 어떻게 구해?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9.8 곱하기 질량이라 그랬잖아. 기억 안 나? 아, 나요. 그래, 우리 자유낙하 운동에서 배웠잖아. 네, 중력 가속도 상수라 그래서 G 배웠잖아, G. 네, 9.8m per sec 제곱.
거기에다가 9.8에다가 질량 킬로그램을 곱하면은 무게가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력에 대하여 한 일을 계산하는 예를 두 개를 들어줄 거야. 이거 구별하라는 뜻이에요. 잘 봐. 자, 10kg 물체를 10kg 물체를 10m 들어 올릴 때 한 일은 또는 이 말을 10m 들어 올릴 때 한 일을 뭐라고도 부르냐면 똑같은 말은 10kg 물체를 10m 들어 올릴 때 중력에 대하여 한 일은 얼마냐? 이 말과 똑같아요. 알겠지? 자, 네. 중력에 대하여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 올릴 때 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중력에 대하여 한 일은 물체를 들어 올릴 때 한 일이다. 그러면 자, 문제 풀어봐. 얼마가 돼? 음, 자, 10kg이라 그랬지? 네. 그러니까 9.8 곱하기 10 곱하기 10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면 얼마야? 980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체 무게를 곱해야 돼. 질량을 곱하는 게 아니고. 알겠지? 네. 그게 중요하단 말이야. 근데 얘를 또 이렇게 해볼까요? 얘. 100뉴턴 물체를 10m 들어 올릴 때 한 일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일은 어떻게 계산돼? 바로 100뉴턴 곱하기 10m예요. 그래서 1000줄 이렇게 되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힘이라고 저기에 보면은 물체 100뉴턴은 물체 무게가 되는 거야. 힘이니까. 근데 킬로그램으로 주면은 반드시 9.8을 곱해야 무게가 나오는 거야. 알겠지? 네. 자, 요거를 중력에 대하여 한 일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세 번째는 중력이 한 일이에요. 자, 중력이 한 일은 또 어떻게 되냐면 물체 무게 곱하기 낙하 높이야. 낙하 높이. 자, 들어올린 높이하고 낙하 높이는 다른 거죠? 네. 이거는 떨어진 높이에요. 이거는 떨어진 높이. 이해돼, 안 돼? 돼요. 그래. 그러면 여기에서 얘도 이렇게 해보자. 자, 50g 사과가 10m 아래로 떨어졌다. 그랬을 때 중력이 한 일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계산해야 돼? 50 곱하기 10. 맞아? 아, 아니, 아, 9.6 곱하기 50 곱하기 10. 틀렸어. 9.6이 아니고 9.8이야. 네. 그리고 왜 또 틀렸는지 알아? 저게 사과가 50g이라 그랬지. 아, 50g. 근데 우리는 킬로그램으로 곱해야 되잖아. 아, 그래서 일은 어떻게 되냐면 일은
9.8 곱하기 0.05kg 이렇게 곱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0.05를 곱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곱하기 10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돼? 네. 이거는 얼마야? 4.9줄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자, 그램으로 주어지면 킬로그램으로 고친 다음에 9.8을 곱해야 무게가 나오는 거야. 너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 무게에다가 곱해야 돼. 질량을 곱하는 거 아니야. 네. 무조건 꼭 기억해야 돼. 됐냐? 네.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 저긴 질량이니까 선생님이 질량으로 표현한 거야. 근데 자, 10뉴턴 물체가 5m 낙하했어. 떨어졌다. 5m 낙하한 거야. 수직으로. 여기 수직으로. 자, 그랬을 때 중력이 한 일은 얼마? 50 J. 그렇지. 10뉴턴 곱하기 5m는 50뉴턴, 미터는 50줄. 똑같다 그랬지? 네.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이게 1의 계산이에요. 알겠니? 네. 이게 1의 계산이야. 그러면은 이제 네 번째. 1과 에너지. 자, 이제 1과 에너지의 관계를 볼 거야. 자, 1의 단위도 뭘 썼냐면 줄이고 에너지의 단위도 줄이죠. 네. 그러면 여기서 잘 봐. 에너지의 뜻이 뭐냐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능력.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에너지야. 자, 그리고 두 번째 단위는 줄이에요. 자, 그러니까 일과 에너지의 단위는 어떻다? 같다. 단위는 같다. 같다. 이렇게 먼저 알아두란 말이야. 알겠니? 네. 일과 에너지 단위는 같으니까 그러면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지요. 왜? 단위가 같으니까 전환될 수 있지. 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질량하고 거리하고 단위가 막 전환될 수 있나? 아니요. 아니지. 왜 그러냐면 질량은 킬로그램을 쓰고 거리는 미터를 쓰는데 이거는 서로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전환될 수가 없어. 그런데 일과 에너지는 같은 단위를 쓰니까 전환될 수 있어. 그리고 일의 뜻, 뭐야, 에너지의 뜻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 그랬잖아. 네. 그러면 10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어떤 물체는 얼마만큼 일을 할 수 있어? 10줄이요. 10줄만큼 일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래.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일이 다 사용됐어. 에너지가 다 사용됐어. 그러면 일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세 번째.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이거를 우리가 뒤쪽에서 배우는 거예요.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될 수 있다 그랬지? 네. 그러면 자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일을 받은 물체는 일을 받은 물체는 에너지가 어떻게 돼? 0이요. 뭐야? 갑자기 왜 이 받은 물체의 에너지가 0이 돼? 내가 일을 받았어. 그러면 나의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고? 1. 증가하지 않아? 아, 네.
되게 간단하게 에너지가 많아지는 거 아니야. 네. 2를 받은 물체는 에너지가 어떻게 돼? 증가해요. 그러면 2를 한 물체는 감소해요. 그렇지. 2를 한 물체는 에너지가 감소해요. 알겠니? 네. 자, 에너지를 받은 물체는 에너지가 많아지는 거고, 에너지를 잃은 물체는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 똑같은 말이야, 그게. 네. 2를 받은 물체는 에너지가 증가하고, 2를 한 물체는 에너지가 감소한다. 그쵸? 네.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 있었잖아. 물체를 들어올릴 때 한 일을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지? 자, 이렇게 했잖아. 잘 봐. 자, 10뉴턴 물체를 5m 들어 올렸어요. 이 물체의 증가한 에너지는 얼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자, 이거 봐봐. 이 물체는 10뉴턴의 물체를 5m만큼 들어 올린 2를 받았지? 네. 그러면 얘도 에너지가 증가했을 거 아니야? 네. 얼마의 에너지가 증가했어? 50줄이요. 50줄 증가한 거야. 얼마나 간단해. 그러면 저 물체는 떨어지면서 얼마의 에너지만큼 일을 할 수 있어? 50줄이요. 그렇게 되는 거지. 내가 가진 에너지만큼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윤아, 내가 가진 에너지만큼 일을 할 수 있고 또 받은 일만큼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네, 거기까지가 일과 에너지의 관계예요. 그러면 한 장 넘겨봐. 이제 중력에 의한 이치 에너지, 그 다음에 또 중력의 합률과 운동 에너지 이런 말이 나오지. 네. 여기서는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배울 거예요. 그래, 자, 위치 에너지의 뜻이 뭐냐? 뭐겠어? 위치, 높은 곳에 올려진 물체가 갖는 에너지야. 그러니까 높은 곳에 있는 물체는 떨어지면서 일을 할 수 있겠지. 네. 왜 그러냐면 봐봐 여기에 건물이 있는데 어떤 여기 있는 물체를 이만큼 올려놨다고 해봐. 그러면 이 물체를 들어 올리는 데까지 일을 했을 거 아니야, 일. 네. 그러면 이 물체는 일을 받았으니까 에너지가 증가했지. 네. 그 에너지가 이 높이보다 높은 데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런 걸 위치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야. 되게 간단해. 어떤 높이보다 높은 곳에 있으면 위치 에너지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자, 그래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배울 거예요. 위치 에너지. 자, 위치 에너지의 뜻은 우리가 이거를 EP라고도 써요. EP. 포텐셜 에너지라고 불러서 위치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는 자, 기준면보다 높은 곳에 위치한 물체가 가진 에너지예요. 기준면보다 높은 곳에 위치한 물체가 가진 에너지를 우리는 위치 에너지라고 한다. 알겠지? 네. 근데 잠깐만 선생님 그 카메라 좀. 네.
자, 그런데 하윤아, 이 기준면은 있지. 임의대로 정할 수 있어. 임의로 정할 수가 있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게 지면인데, 지면에서 1층, 2층, 3층, 뭐 이렇게 3층에 물체가 놓여 있다고 해봐. 근데 요게 5m, 여기도 5m, 여기도 5m, 그런데 여기가 1층, 여기는 2층, 여기는 3층이죠. 네. 그러면 이 물체 A는 지면에 대해서는 몇 미터 위에 있어? 15m요. 그러면은 A는 지면에 대해서는 15m만큼의 위치 에너지를 갖는 거야. 그리고 1층에 대해서는 몇 미터에 있는 거야? 10m요. 그러면 1층에 대해서는 10m만큼의 위치 에너지가 있는 거고 2층에 대해서는 5m만큼의 위치 에너지가 있는 거야. 3층에 대해서는 위치 에너지가 있어 없어? 없어요. 왜 없는 거예요? 3층에 대해서는 높이가 없으니까. 그래 이처럼 기준면에 대한 거는 임의대로 바꿀 수 있는데 기준면보다 높은 곳에 놓인 물체가 갖는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라고 불러. 그러면 우리가 이 위치 에너지를 측정하는 실험을 배울 거야. 이 위치 에너지의 측정 실험을 배워볼 거예요. 위치 에너지 측정은 실험으로 배워보잔 말이야. 실험. 자, 위치 에너지 측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에 자를 하나 붙여놔요. 여기에 자가 있어. 자. 자가 있고 여기에 클램프로 있지? 자, 이렇게 클램프로 나무 막대기를 이렇게 하나 나무 막대를 클램프로 꼭 좁혀놔 이렇게 클램프로 잡아 이렇게 클램프가 뭔지 알지? 네. 이렇게 꼭 나무 막대 동그란 나무 막대를 꼭 쥐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여기서 쇠구슬을 이제 떨어뜨릴 거야. 여기서 쇠구슬을 떨어뜨려요. 자, 쇠구슬을 떨어뜨릴 때, 자, 높이를 일정하게 하고, 그리고 1kg, 2kg, 3kg 이렇게 질량을 변화시키고, 또 한 번은 질량을 일정하게 하고, 10cm, 20cm, 30cm 위에서 떨어뜨려 봐요. 알겠니? 네. 그러면 봐봐. 얘가 쇠구슬이 나무 토막에 딱 부딪히면은 나무 토막이 어떻게 돼? 떨어져요. 그래, 어떻게 쑥 빠질 수도 있지만 꼭 잡아놨단 말이야. 클램프를 꽉 쥐어 놓으니까 나무 토막이 어떻게 돼? 푹 밀려나겠지. 네. 그 나무 토막에 거리가, 밀려난 거리가 저 쇠구슬이 가진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이 밀려나겠지. 그래서 네. 나무 토막의 이동 거리를 측정하는 거야. 그래서 나무 도막 이동 거리를 측정했더니 자, 어떤 관계가 있냐면 자, 첫 번째 높이가 일정이야. 자, 높이가 일정할 때 여기가 질량이야. 추의 질량 그리고 나무 도막에 미끄러진 이동 거리.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1kg일 때는 1cm, 2kg일 때는 2cm, 3kg일 때는 또 3cm 이렇게 이동했다는 뜻이야. 그리고 두 번째,
질량을 일정하게 이제 질량을 1kg짜리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계속. 그럴 때 높이가 이 나무 역시 여기는 나무 토막의 이동거리인데 높이가 역시 일정하게 증가하더란 말이야. 높이에 따라. 그러니까 이런 거지. 10cm에서 떨어뜨릴 때 0.5cm 이동했다면 20cm에서 떨어뜨리면 1cm 이동하고 30cm에서 떨어뜨리면 1.5cm 이동하고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자, 여기에서는 자, 수가 가진 위치 에너지가 나무 도막을 이동시킨 일이 됐죠. 네. 그런데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나무 도막 이동거리는 추의 질량과 떨어진 높이에 비례하죠. 네. 높이에 비례했다. 그래서 이제 위치 에너지가 계산이 되는 거야. 자, 위치 에너지 EP는 자, 9.8 곱하기 M 곱하기 H. 이거 외워야 돼요. EP는 9.8mH라고 외우면 돼. M은 질량, 질량은 킬로그램으로 써야 돼요. 네. 그 다음에 H는 높이, 높이도 역시 미터로 쓰는 거야. 그래서 줄이 되는 거야. 알겠지? 9.8mH 이게 위치 에너지야.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질량 M과 EP는 무슨 관계? 비례 관계. 이래요. 그렇죠. 요 기울기는 뭘까? 여기서 기울기가 뭔지 알겠니? 어, 높이요. 에 아니지. 자 M하고 EP하고 야 M분의 EP는 뭐야? 아, 9.8H. 9.8H. 그렇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여기가 H고 여기가 EP여도 비례지. 네. 이 기울기는 그럼 또 뭐가 되겠어? 9.8M이요. 맞아요. 9.8m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여기에 M 곱하기 H하고 요게 EP는 역시 비례야. 요건 뭘까? 9.8이요. 맞아요. 9.8이에요. 알겠니? 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문제는 이렇게, 한 문제 이렇게 풀어볼까? 자, 10kg 물체가 높이 5m 위치에 있을 때 위치 에너지는 얼마? 위치 에너지는 얼마? 이렇게 계산하라. 그러면은 자, 위치 에너지는 10 곱하기 9.8 곱하기 5 하면 돼. 네. 그러면 490줄. 알겠니? 네. 자, 그러면 이렇게도 또 문제가 이렇게도 나오지. 10kg 물체가 5m 높이에 있을 때 이 물체가 낙하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얼마? 490줄. 똑같은 거예요. 걔네가 가진 위치 에너지가 할 수 있는 일의 양이거든. 이해됐어? 네. 맞아. 그러면 끝난 거야. 위치 에너지 끝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운동 에너지를 배울 거야. 자,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또 뭔지 배워야 되잖아. 네. 운동 에너지는 또 뭘까? 말 그대로 운동 에너지는 뭘 것 같아? 음, 이동할 때. 자,
되게 쉽게 생각해. 얘는 2K라고 부르거든. 2P하고 네, 2K하고. 자, 2P는 아까 위치 에너지는 기준면보다 높은 곳에 놓인 물체가 갖는 에너지지. 네.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어떤 물체가 가진 에너지? 아니야, 기준면보다, 아니야. 운동하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 뭐가 아, 어려워. 운동하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를 우리는 운동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됐어? 네, 그래. 그러면 끝난 거지. 아, 위치 에너지는 어떤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운동하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라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지. 자, 그러면 운동하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야. 그러면 그 에너지만큼 또 일을 할 수 있겠지. 네, 그래, 그거를 우리 그러면 실험을 배울 거야. 실험. 자, 운동 에너지 측정이에요. 자, 운동 에너지를 측정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야. 자, 여기에 책이 있어, 책. 책 사이에 자를 하나 끼워놔요, 자. 이게 자야. 그리고 여기에 책들 같은 거, 책으로 잔뜩 책 사이에다가 자를 끼워 놓으면, 그리고 책은 안 움직이고 자만 움직일 수 있게 해놨거든? 네, 너 자를 움직이려면 힘이 들겠지? 네, 봐봐. 힘 곱하기 이동거리, 자를 이동시켰으면 한 일이 있잖아. 네, 자, 여기에다가 수레를 하나 이렇게 수레를 충돌을 시킬 거예요. 자, 요 수레가 이제 속력 V의 속력으로 질량 M이라는 수레가 가서 부딪히는 거야. 그런데 자, 이때 질량을 일정하게 하고 1m per sec, 2m per sec, 3m per sec 속력을 변화시켰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속력을 일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자 1kg, 2kg 질량을 변화시켜서 부딪히는 거예요. 알겠니? 네,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자의 이동 거리는 자, 봐 이렇게 되는 거지. 수레의 운동 에너지가 자하고 충돌해서 자를 이동시킨 에너지가 되겠죠? 네, 일로 전환되겠지? 네,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해둬야 돼. 자, 결과를 보니까 자의 이동 거리는 속력 제곱에 비례했대요. 그 다음에 자의 이동 거리는 질량에 비례했대. 자, 저거 그래프로 지금부터 이 그래프 꼭 기억해둬요. 자, 어떤 그래프냐면 자의 이동 거리, 자의 이동 거리는 봐봐. 속력 제곱에 비례했다. 이거를 V 제곱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네, V 제곱에 비례했다. 이렇게 됐지? 네, 그러면 자, 자의 이동 거리를 V에 대하여 풀면 어떻게 될까? 자의 이동 거리는 이 그림은 이렇게 나와. 왜 그런지 알겠어? 그래프에 자, 이거 봐봐. V야. V가 1일 때는 1이라고 해봐. V가 2일 때는 V 제곱은 얼마가 돼? 4가 되잖아.
네. B가 3이면은 3의 제곱은 9요. 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증가한단 말이야. 아, 그러니까 V일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꺾이는 거 알아두고 V 제곱일 때는 비례가 되는 거야. 알겠지? 네. 그래프 형태가 다르니까 꼭 기억해도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게 질량 m일 때야. m일 때 자의 이동거리는 뭐라 그랬어? 비례라 그랬지? 네. 그러면 자의 이동거리는 운동에너지가 전환된 거지. 네. 그래서 운동에너지, 자, 운동에너지 이 K는 어떻게 계산되냐면 2분의 1 mv 제곱이에요. 자, 외워야 돼. 운동에너지 공식은 뭐라고요? 2분의 1 mv 제곱이요. 2분의 1 mv 제곱. m은 질량이고 이것도 이렇게 써줄까? 요거를 곱하기 m 곱하기 v 제곱. 그래서 m은 킬로그램 질량 킬로그램. 그 다음에 v는 속력 미터 퍼 세크. 그거의 제곱이어야 된다. 그게 운동 에너지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 공식에 따라 자, EK하고 V 제곱은 비례라 그랬지. 네. 그 다음에 V하고 EK는 무슨 관계라고요? 제곱의 비례. 그 다음 질량하고 EK는 무슨 관계예요? 정비례요. 뭐 반비례야. 아, 비례라. 비례요. 비례. 요거. 네. 어, 꼭 기억해야 돼. 자, 그래서 여기에서 공식은 위치 에너지 공식은 뭐라 그랬어? 9.8 곱하기 mh요. 9.8 mH 이렇게 외우면 돼. 9.8 mH. 그 다음에 운동 네. 에너지 공식은 2분의 1 mv 제곱이요. 2분의 1 mv 제곱. 그러면 자, 운동 에너지 공식을 그대로 이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5kg 물체가 2m per sec로 운동할 때 운동 에너지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운동 에너지 EK는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2의 제곱 아니야. 네. 그래, 그러면 10줄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어려워, 쉬워? 쉬워요. 되게 쉬워. 이렇게 계산하면 돼. 근데 이제 문제는 자,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하고 그 다음에 해주는 일하고 서로 전환돼, 안 돼? 돼요. 서로 전환이 돼요. 이제 에너지가 막 전환이 돼. 그거를 네가 계산할 수 있어야 돼. 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제 자, 에너지 전환은 자, 잘 봐. 자, 낙하하는 물체는 생각을 해봐. 낙하하는 물체. 높이가 점점 어떻게 돼? 낮아져요. 높이가 낮아져요. 높이가 감소하지. 네.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돼? 낮아져요? 위치 에너지도 감소하죠. 네. 근데 낙하하는 물체는 속력이 어떻게 돼? 증가해요.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돼? 증가해요. 증가해요. 자, 여기서 꼭 알아야 돼. 여기에서 그러면 봐봐. 위치 에너지가 감소했고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지. 네. 그러면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변한 거야?
위치 에너지가 막 에너지가 운동 전환된다며. 에너지? 다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그렇지. 그래서 이럴 때는 있지. 잘 봐야 돼.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 운동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문제에서 있지. 증가한 운동 에너지 구하라 그랬는데 속력이 없어. 그러면 속력이 없으면 못 구하잖아. 요 부위를 모르니까. 네. 그러면은 뭘 구하면 돼?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아니라 감소한 위치. 그러니까 증가한 운동 에너지가 얼마인지 구하라 그랬는데 못 구하겠어. 도저히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그럴 때는 감소한 위치 에너지 구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둬야 돼. 자, 여기서 이번에는 또 봐봐. 수직으로 던져 올려진 물체. 자, 수직으로 던져 올려진 물체는 높이가 어떻게 돼? 점점 높아지지? 네. 높이가 증가하면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돼? 증가해요. 위치 에너지가 증가해요. 그 다음에 속력은 점점 어떻게 돼? 감소해요. 감소하면은 뭐가 감소하는 거야? 운동 에너지요. 그래. 근데 선생님이 또 이렇게 나왔어. 야, 증가한 위치 에너지가 얼마야? 라고 물어봤어. 근데 높이가 안 나와 있어. 얼마나 올라갔는지. 그러면 증가한 위치 에너지가 안 구해지는 거지. 네. 몇 미터까지 올라갔는지를 알아야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그게 모르겠네. 그렇다면 뭘 구하라는 뜻이야. 감소한 운동 에너지요. 그렇지. 그래서 증가한 위치 에너지는 바로 감소한 운동 에너지하고 같다는 뜻이야. 이거 꼭 기억하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문제가 풀리는 거야. 이해됐어? 네.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부터 예를 하나 들어줄 텐데 이 예들이 과연 우리 하윤이는 문제를 풀 수 있는지 한번 선생님이 예를 들어봐 줄까요? 네. 봐봐. 10kg 물체를 높이 10m에서 자유 낙하시킬 거야. 알겠지? 네. 10m 높이에서 자유 낙하시킬 때 만약에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 자, 위치 에너지 대 운동 에너지가 3대 2인 높이는 몇 미터일까? 이런 문제가 나와.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하는데 3대 2? 그럼 높이가 몇 미터? 구할 수 있을까? 음, 또는 이렇게도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물체의 속력은 또 얼마일까? 이런 문제 풀 수 있어? 음, 아주 지금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 네. 쉽게 생각하라 그랬잖아. 자, 떨어지는 물체는 요거 생각하면 돼. 요거 생각. 자, 그러면 처음 높이가 얼마지? 10m요. 10m만큼의 위치 에너지가 있었는데 10m야. 이게 전체가. 근데 자, 위치 에너지가 3만큼 남았고 운동 에너지가 2만큼 생겼지. 네. 그러면 생각을 해봐. 10m에서 나머지가 위치 에너지 3만큼 있어야 되고
운동 에너지가 이만큼 생기려면 몇 미터 낙하했을까를 알면 돼. 그치? 네. 그러면 봐봐. 10m에서. 자, 봐봐. 요만큼이 6m. 요만큼이 4m인데 4m만큼이 운동 에너지고 요 6m만큼이 위치 에너지면은 남아있는 거 그러면은 이게 딱 맞지 않을까? 네. 그래 4m만큼 내려간 게 운동 에너지로 변한 거야. 나머지 6m만큼은 위치 에너지로 남아있어. 그러니까 6m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쉽게 10m를 전체 5로 나누어 5. 5로 나눈 다음에 그러면 2 나오지 2. 네. 그 중에 위치 에너지에다가 곱해. 그러면 6m 바로 나와. 그러면 이런 문제는 이제 하윤이가 되게 쉽게 풀 수 있어. 자, 이제. 자, 위치 에너지 대 운동 에너지가 7대 3인 높이는 몇 미터? 7m요. 그래, 7m 그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위치 에너지 대 운동 에너지가, 1대 1인 높이는? 5m요. 맞아요, 5m. 그렇게 보여지는 거야.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 이런 문제는 쉽지. 네. 근데 요 문제 또 풀어보자.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물체 속력은 그러면 자 10m만큼 떨어졌잖아. 네. 10m만큼 떨어진 이 위치 에너지가 전부 뭘로 변한 거야? 운동 에너지요? 그렇지. 운동 에너지로 변했어. 그러면 10m만큼 위치 에너지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9.8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죠. 네. 자 980줄이야. 그치? 네. 이게 전부 뭘로 변해야 돼? 위치 에너지, 이게 위치 아, 에너지잖아. 운동 에너지요. 운동 에너지로 변해야 돼. 운동 에너지 공식이 어떻게 돼? 2분의 1 mv 제곱이요. 그래, 그러면 m이 10 곱하기 v 제곱이잖아. 이걸 봐봐, v 나오네. 그러면 이게 5잖아. 네. 그러면 980을 5로 나누면은 198이요. 49. 아, 네. 그러면 v는 어? 5로 나누면 980을 5로 나누면 얼마냐? 잘못 계산했네. 980을 5로 나누면 105. 그러면 48, 5 얼마냐? 9요. 5, 9, 45. 196이네? 네. 196. 그럼 V는 얼마? 13이, 아니, 14요. 14m per second. 이거 봐, 쉽게 보여주죠. 자, 그러니까, 하윤아, 선생님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 감소한 양이 얼마인지 몰라. 그러면 증가한 게 얼마인지 구할 수 있어. 반대로. 또는, 증가한 양이 얼마인지 몰라. 그러면 감소한 양이 구해지는 거야. 무조건, 둘 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제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자, 요거를 선생님이 또 다르게 문제를 내볼 테니까 봐. 자, 여기 봐. 위치 에너지 대 운동 에너지가 1대 1인 높이에서 물체 속력은 얼마냐?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자, 네.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1대 1인 높이는 몇 미터야? 5m요. 그러면 5미터만큼 떨어진 거지. 네. 그러면 감소한 위치 에너지 구해줘 안 구해줘? 구해줘요. 어떻게 구하면 돼? 10 곱하기 5. 그래. 9.8 곱하기 10 곱하기 5잖아. 네. 그러면
490줄이거든? 네. 이게 뭘로 변해야 돼? 2분의 1 그렇지. 490은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V제곱. 이렇게 구하면 돼. 그러면 요거를 5니까 490을 5로 나누면 얼마냐? 98이요. 그러면 V제곱은 98이죠. 네. 그러면 V는 얼마야? 루트 98이죠. 네. 그러면 얘는 49 곱하기 2지. 네. 7루트 2네. 아, 7루트 2 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거 봐. 얼마나 쉬워.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서 이렇게 써준 거 있잖아. 네. 요거를 잘 알면 이게 2학기 때 이제 무조건 나오는 거거든. 2학기 때. 요런 문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두면 돼. 감소한 만큼 뭔가는 증가해. 근데 문제에서 증가한 위치 에너지를 구하라 그랬는데, 높이가 안 나와 있어. 그러면은 뭘 구하라고? 분, 증가한 위치 에너지 구하라고 했어. 근데 그걸 못 구하겠어. 감소한 운동 에너지요. 그렇지. 감소한 운동 에너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 이번에는 거꾸로 이건 낙하한 거고 어떤 물체를 지면에서 딱 던져 올렸는데 이때가 14m per sec였고 요때가 7m per sec라고 해봐. 그러면 여기에서 하고 여기에서 감소한 운동 에너지 구할 수 있지. 네. 그게 2kg이라고 해보자. 2kg. 그러면 얘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4의 제곱은 196줄이죠. 네. 근데 얘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7의 제곱은 49줄이죠. 네. 그러면 감소한 양이 얼마야? 49 빼면은 147줄인가요? 네. 147줄만큼이 뭘로 변한 거야? 위치 에너지요. 그렇지. 위치 에너지 그러면은 9.8 곱하기 m 곱하기 h. 그러면 m이 2니까 그러면 얘는 얼마야? 19.6 곱하기 h는 147. h 구하면 되잖아. 봐봐. 이렇게 어떤 하나를 구하라 그러는데 h가 못 구해줘. 그러면 감소한 거 구해. 감소한 거. 그래 놓고 그거를 공식에 집어넣으면 되죠. 네. 이해됐지? 네. 확실하게 이 부분은 지금 계산하는 문제 열심히 좀 공부하면서 자꾸 해보려고 해야 돼. 알겠죠? 네. 자, 그러면 하윤아 이제 자 116쪽에 한번 봐봐. 116쪽에 넣으면은 보면은 거기 수레에다가 어때? 거기에다가 추를 올려서 0.5kg, 1kg, 1.5kg 이렇게 해서 충돌시켰더니 1.5kg짜리가 훨씬 많이 갔죠. 네. 그리고 속력 측정기가 있잖아. 그래서 1m per s, 2m per s 이런 식으로 속력을 변화시켜서 하는 거야. 알겠지? 네.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중력이 한 일 운동 에너지 구하는 거니까 이건 뭐냐면 위에서 낙하시키면 물체의 속력이 점점 빨라지면서 낙하하는 거니까 중력이 한 일이지? 네. 그걸 측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다 배운 거야. 됐냐?